자, 안녕하십니까. 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세법, 이제 문제풀이 과정,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전에 좀 예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푼다고 해서 문제만 떼렁 풀면서 답이 몇 번이냐 이렇게 하면 문제문이 없죠. 기본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좀 부족한 내용은 제가 기본서와 병영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또한 문제에 따라 숙지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좀 악센트를 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저희 문제집이 크게 이렇게 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출문제, 문제 정해, 그 다음에 기본, 적중 문제, 그 다음에 종합, 적중 문제, 문제로 이렇게, 크게 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출문제는, 기본서 과정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 텐데, 가장 기본 적중 문제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적중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한 중 정도에서 중하라든가 중, 이런 쪽의 문제에 유형이 되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 그래서 기본 적중 문제는 문제에 나온 문제는 100%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종합 적중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 적중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종합 적중 문제는 100% 제가 이 시간 내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종합 적중 문제에 대해서 전체 문제 중에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정해 부분에서는, 기본서 관련해서 다뤘던 문제를 할지라도 조금, 그 내용의 문제, 또 유형, 우리가 기출 유형이니까요. 그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하고, 또한 기본 적중이나 종합 적중에서는 다룰 수 없는 또 문제도 있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수의 문제를 아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하는 과정의 패턴이 먼저 단원에 대해서 기본 적중을 먼저 정리한 다음 기출문제 정의라든가 종합적중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조금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페이지 몇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본 적중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런 기출문제 정의라든가 종합적중 문제에서도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 첫 번째 조세 총론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기본서 했던 것 같이 조세 총론이 처음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편의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편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종합소득세 중 우리가 사업소득 관련된 문제들만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커리큘럼의 패턴은 기본서 패턴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목차하고 문제집 목차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좀 공부하는 좀 혼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좀 편리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 총론의 기본 적중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페이지, 1번 봐봅시다. 16페이지, 기본 적중 문제 1번.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의 주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세법 공부의 가장 스타트로 강조하는 거죠.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봐봅시다.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패턴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게 되는데,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원칙 중에 하나인데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에 대한 법정주의. 법정주의. 그다음에 과세 요건. 요건에 대한 명확주의. 명확주의. 다음에 당연히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그다음에 소국과세. 소국과세 금지 원칙. 세법의 엄격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조세법률제 하위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과세 요건. 과세 요건 하면 크게 네 가지를 의미하죠.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공사, 과세 표준.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세율이 있죠.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이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 예측 가능을 할 수가 있게 해줘서 안전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우리가 한번 기본 핵심을 한번 틀 한번 잡았죠. 그러면은 이 설명으로 틀린 것 첫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야 되나 입법 기술상 유인법령도 가능하다. 그럼요. 이런 법으로 규정이 돼서 우리가 법률이 돼 있는데 법률에 뜬 거 우리가 하위 법령이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주무관청령,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은 우리가 시행령, 주무관청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로 요건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입법 기술상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유인 법령도 가능한 겁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유인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상적 포괄적 유인 법령은 헌법 75조, 아주 근사하죠. 헌법 75조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유인 법령이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든가 우리가 추상적 유인 법령은 구체적인 유임을 주는 거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다 해버려라. 시세 말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과세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나 차용 개념도 무방하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이든 떠놓습니까? 같은 법안에서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끌고 와서 빌려서 이렇게 차용 개념도 무방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급 입법은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가 없다. 무조건은 무조건 유행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소국과세 금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법률을 적용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국과세 금지를 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률이라면은 소국과세를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만약 불리하지 않는 유리한 신관 우리가 이런 입법이라면은 소국과세도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용할 수 있어서 틀렸죠. 우리 법을 공부하면서 또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장 안에 무조건이다, 반드시다, 꼭이다, 만이다
뭐뭐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많죠. 그러면 2번은 무조건 무효다고 해서 무조건에서 여기서는 옳은 지문인데 옳은 건데 4번은 무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틀렸죠. 그에 대한 구분 좀 명확히 하죠. 다섯 번째, 세무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법률의 엄격각 지배의 구속을 받는다 그랬죠. 자, 세법의 엄격 해석 있죠. 자, 세무공무원들은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법에 저촉되는 해석은 의미가 없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의 엄격 해석이 조세 법률제 하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렸죠.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문제라 하지만은 제가 1번에 넣는 이유도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는 법대로 하자. 그 조세 법률지가 뭐냐고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 담고 있는 문제죠. 자, 문제제 2번 가봅시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지방세를 한번 찾아보자. 두 가지를 물었죠.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세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보이는데 자, 봐보시면 자, 우리 현행 자, 부동산 세제 하면은 자, 여러 세금이 그게 다섯 세금을 핵심으로 잡죠. 자, 그 다섯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다섯 세금의 핵심에 있어서 자, 먼저 물납, 물건호 대신에는 물납하고 일부 세금을 나눠내는 분할납부. 자, 이 분할납부에 대해서 자, 원칙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고 전액을 내야 되는 기한 내 일부는 나눠낼 수가 있는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물납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도 물납 X, 분할납부 O. 그래서 자,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2016년도에 물납제도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자,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제도가 이제 허용된 국세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그래서 핵심 다섯 세금을 받지만 여기에 좀 참고로 정리가 필요한 게 상속세, 증여세, 자, 상속세, 증여세 등도 부동산 세제인데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상증세라는 세목이 본 시험에 가미가 돼도 아마 답으로 그 영향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부동산 세제니까 구체적인 요건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속 증여세도 물납과 분할납부에서 역시 국세죠. 당연히 상증세도 국세,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증여세는 자, 물납제도가 역시 자, 2016년도 폐지가 됐죠. 폐지. 그래서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물납제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현행 조세 중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물납제도 살아 있습니다. 국세 중에도 상속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심 든 세금 세제에 있어서의 구분틀을 중시하죠. 그러면은 문제 2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증가 가능한 지방세를 두었죠. 둘 다 가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될 겁니다. 재산세. 자, 다음 문제 3번. 자,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 직접 간서 구분할 때 역시 두 가지를 주죠. 국세이면서 직접세에 해당되는 걸 하면 모두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 자, 다시 한번 우리 현행 조세에 있어서 지금 5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틀을 잡아서 조세에 우리가 조세 정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하고 간접세는 조세 정가 예상 유무에 따른 분류죠. 자, 이럴 경우 대부분 세금은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관심 둔 5세금은 다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세. 자, 물론 상증세도 역시 직접세고 관심 없지만은 간접세죠. 간접세에 해당된 세금은 잘난 척하죠. 부가가치세, 배트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간접세는 되는데 부가가치세만 핵심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국세하고 직접세 증가 해당되면 모두 골라봐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증권거래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나왔는데 증권거래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국세이면서 직접세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증권거래세 역시 간접세, 인지세, 간접세. 보니까 국세로서 간접세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네요. 다음에 법인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 우리가 특히 취득세나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서 직접세고 지방소비세는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국세를 모두 찾아서 안 되죠. 4번에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나왔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나머지는 두 세금은 지방세인데 다 직접세로 농어촌은 특히 목적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번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다 국세로서 직접세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지방세 목적세를 역시 두 가지 물었죠. 목적세를 묻는데 지방세 목적세를 물었죠. 자, 그래서 4번은 목적세. 조세의 사용. 우리가 사용 어디에 국가나 지자체가 부관세금을 어디에 사용 여부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이 되죠. 보통세로 구분이 되는데 물론 관심 둔 세금은 다 보통세입니다. 취등 재정량 다 그런데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목적세하고 지방세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지금 4번 문제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를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목적세는 우리가 암기틀이 있죠. 그렇죠.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는 지방교육, 그래서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특별 이렇게 좀 암기틀을 잡았죠. 그래서 지방세 목적은 지방교육세
자원, 시설세가 지방세, 목적세, 국세, 목적세는 육교에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 목적세가 되죠.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겠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유형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문제 5번. 조세를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독립세하고 부가세로 구분이 되는데 부가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자, 역시 조세 분류에 있어서 독립세, 홀로 서기할 수 있는 독립세가 있고, 자, 본세에 달라붙는 일명 부가세, 즉 찐득이가 있죠. 부가세가 있는데 대부분 세금은 역시 독립세로서 관심 드는 우리가 부동산 세제는 다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본세가 부가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이 찐득이가 있는데 부가세, 이 부가세 하면은 몇 개가 있지만 항상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줄임말 아닙니다. 본세가 부가세일 때 탁 달라붙는 세금 일명 찐득이 이렇게 정리해서 부가세 하면은 국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교육세가 찐득에 해당이 되어진다서 찐득이는 구분에 따라서 전체는 아니죠. 번세 어느 찐득이가 몇 마리씩 달라붙은 이런 걸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 지방소득세 찐득이 아니죠. 교육세, 비록 자 관심 둔 세금 아니지만 교육세도 자 찐득이 해당이 됩니다. 찐득이 교육세. 자, 다음 지방소비세 찐득이 아니죠. 지방교육세 찐득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찐득이가 아닌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지방소득세 니은하고 니을, 지방소비세가 자 부가세 세목이 아닌데 이 문제 의도는 뭐냐면 워낙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쪽에 많이 맞히는데 교육세도 찐득이 해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교육정책에 지방교육정책에 충당하는 목적세, 그러면은 칠판에 있으니까 자 목적세 중에 목적세가 5개 목적세가 있는데 이 목적세하고 부가세하고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목적세 중에 지방교육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있죠.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 목적세는 다 찐득이 아닙니다. 목적세 중에서도 목적에 충당하려고 부과되는 세금이 할지라도 근원을 만들어서 부과한 세금이 있고 근원에 의지 않고 본세를 부과할 때 이렇게 달라붙게서 세원을 확보하는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세하고 찐득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6번. 조세 세일 구조를 물었는데 차등 비례 세일과 초과 누진 세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세일 구분이 틀린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자, 문제 6번. 자, 우리 세일을 구분할 때 세일은 자, 과폐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세일이라고 하죠. 과폐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해서 비율이 곱해지는 것을 정률세, 금액이 곱해지는 것을 정액세라고 하죠. 정액세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일정한 비율에 이렇게 정률이 적용되는 세금에 있어서 줄이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세율의 구조가
정률과 정액에 있어서 그래서 자, 두 틀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보죠. 자,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자, 5세금이 있어서 자, 다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률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액세, 자, 정액세는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구조를 갖는 게 특징이죠. 그럴 때 일정한 비율, 이런 정률에 있어서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의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자,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이 되는데 물론 역진세율이 있지만 우리 부동산 세제로서 관심을 두는 것은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세율만 관심을 두면 되죠. 이럴 때 차등 비례세율의 구조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자,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자, 곱해지는 막대 그래프 형태가 되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자,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단 형태 초과 누진은 계단 형태로서 지우고 그래서 자, 이 계단 형태에 대해서만 색으로 부과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죠. 자, 이랬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서 줄여서 차등비례, 그래서 차등비례하고 초과 누진, 자, 차등비례하고 초과 누진, 차등비례하고 초과 누진, 차등비례하고 초과 누진, 차등비례하고 초과 누진세율의 적용이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차등비례, 초과 누진세율이 없죠. 등록면허세 차등비례세율, 초과 누진이 없죠. 재산세는 차등비례와 초과 누진으로 구분해서 적용이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차등비례가 없죠. 초과 누진만 되죠. 양도소득세는 차등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6번에 이렇게 다소세금 취등 재정량에 있어서의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세율에 대한 구분이 틀린 걸 물어봤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차등 비례 O, 자, 초과는 X 맞고요. 등록 면허세도 맞고 재산세 맞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가 없습니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만 있죠. 양도소득세는 자,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죠. 자, 다음. 자, 문제 7번. 자, 국세와 지방세 가상금을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틀린 걸 한번 물었죠. 자, 봐봅시다. 자, 문제 7번. 자,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조세에 부가징수 절차가 있죠. 그 절차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화살표 흐름에 자, 세금은 의무자가 알아서 내야 되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고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세금이 있더라. 문제 지금 7번은 가상금을 묻고 있는데 왜 이런 틀이 나옵니까? 가상금이 어디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구분되는지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 사이에는 가산세 그리고 보통 징수 다음에 가산금이 있더라. 그래서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은 자, 우리가 체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체납을 할 때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산세는 행정 제재 성격으로 적용된 금액이라면 가산금은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 가산금, 가산금에 있어서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아니할 때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가상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으로서 한 달에 1000분의 10이 1.2%씩 적용되는 걸 중가상금. 그래서 자,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중가상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죠. 5년까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중가상금 한도는 자 60에 1.2를 곱하니까 중가상금 한도는 7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가상금의 한도는 75%가 되는 겁니다. 예, 가상금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이 중가상금이니까 만만치 않죠. 자, 이랬을 때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자, 가상금률, 중가상금률 60%, 한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는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중가상금의 제외입니다. 중가상금의 제외 규정은 자, 국세하고 자, 지방세가 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는 체납액이 100만 원. 자, 지방세는 체납액이 3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중가상금 제외 규정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국세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중가상금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봐보시면 뭐 적용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기본률인데 가상금, 중가상금, 중가상금 한도는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같죠? 그런데 중가상금 배제, 제외된 경우에서는 국세, 지방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니까 다섯 번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이렇게 맞대해 보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가상금 한번 정리해 봤죠. 그럼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제가 기출 유형을 좀 보면서 아마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문제 8번. 면세점과 소액적인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8번. 자, 우리가 관심 두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지금 8문제 풀어주면서 아마 지겹게 듣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조세 총론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총론 문제는요, 우리가 부동산 소재 전체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세금을 다 연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이 항상 기본 과정에서 그렇지만 좀 힘든 게 사실은 이것저것 전부 다 정리하는 단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그냥 개별 세금 단원을 중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득 재종량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최저한세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이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준 포인트, 가장 낮은 금액으로 부과해야 되는 세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소위 면제.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국세는 없지만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재산세, 취득세 면세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럴 때 자, 이런 면세점 제도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이게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걸 면세점으로 세 가지 주의하자. 첫째는 취득가액입니다. 자, 두 번째는 5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는 걸 면세점이라고 한다. 가액이지 세액이 아니라 그리고 이하지 미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가액이 한 세액이 자 산출한 세액이 6,000원 6,000원 미만 6,000원 미만일 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액을 6,000원으로 부과하는 것을 최저한세라고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그 세액을 6,000원 하는 게 최저한세. 자, 재산세, 소액세 면제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 걸 소액세 면제로서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그래서 취득세 면세 등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문제 8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역자원이라든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역시 정리가 필요해. 하지만 이렇게 문제와대로 크게 영향 안 미치니까 자 항상 다섯 세금 핵심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 두고 정리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율 이걸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세액을 6,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최저한세로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한 이걸 소액징수 면제. 다음 4번 지방소득세도 자 소액징수 면제로서 2,000원 미만일 때 역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역전 시설도 역시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미만일 때 그러면 소액을 따질 때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지역자원의 소액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징수할 때 그 작은 금액 소액은 공통적으로 2,000원 세액이 2,000원 미만이 되는 겁니다. 때는 징수하는 걸 소액징수 면제로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시간 여러분과 정리하면서 이렇게 첫 강을 제가 8문제 풀었네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문제신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답만 뗄령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리할 겸 해서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기본 내용도 잘 숙지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다 이게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개별 세금 가면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틀 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9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결된 문제 나오니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